안녕하세요. 국풀기파랑 국어학원 중학교 중등 담당 강사인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송곡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송곡중학교의 2023학년도 중간고사의 키워드는 깊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깊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작품의 디테일, 좀 더 세부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도 그에 맞춰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 간단한 표와 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송곡중학교의 3학년 1학기 학업 성취도를 2022년 작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이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자, 작년 거 2022년을 보면 평균 점수, 국어 점수입니다. 국어 점수는 84.6점, 표준 편차는 19, 표준 편차가 조금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A, 90점 이상이거나 100점을 맞은 학생이 58.5%,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B, 80점 이상은 13.6%, C, 70점 이상이 9.3, 60점 이상, 그리고 그 이하는 7.7과 10.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내신이란 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점수로 이렇게 A, B, C, D, E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58.5%, 10명이 있으면 거의 6명 가까이는 90점 이상 A를 맞는단 말이고요. 자, 그 재작년 2021년에는 시험이 조금은 어려웠죠. 48.7%, 그리고 80점 이상이 24.6%, B가 조금 많은 경향이 있지만은,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A가 가장 많죠. 거의 반 이상이고, 거의 60%, 2020년에는 거의 70% 가까운 학생들이 90점 이상, 100점을 맞는 그런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송곡중학교의 중간고사 국어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곡중학교는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구석구석까지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수는 총 20문항인데 1단원과 2단원, 3단원에서 각각 현대시, 현대소설이 각각 3문항, 7문항에서 1단원에서 10문항, 2단원 설명문이 4문항, 3단원 문법에서 또 6문항, 이런 식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시험은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평이한 수준이 있지만은 교과서 내에 추가 지문이라든가 이런 구석구석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곡중학교의 그런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문학과 문법을 모두 비중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문법 파트는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흡할 경우에는 고득점을 맞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과서 수록 작품 김춘수의 꽃입니다. 자, 이 꽃,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상반된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사용해서 진실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만족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시의 이 특정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의 이 의미를 파악하고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은 4번입니다. 자, 공간의 이동 같은 경우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없었고, 상징적 시어, 이제 꽃이라든가 이 빛깔과 향기라든가 시라는 것들이 이제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형성하는 경우가 많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반된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란 거는 역설법이죠. 역설법은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로 반복해서 리듬과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답은 니은과 디귿과 미은.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자, 그리고, 자, 2-2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사실 이런 문제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에서는 문제를 출제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단원에서도 기억포, 지문을 뽑아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 이 청산도라고 하는 섬을 소개하는 이 블로그 글에서 기역에서 미음까지 글쓴이가 고민한 내용과 그 해결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보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누구라도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지만은 이 지문이라든가 이 파트가 굉장히 생소한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으면은 웬만하면 내지 않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주의 깊게 한 번씩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법이죠. 자, 우리말의 의문체계. 자, 자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자음체계나 조음 위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금방 전에 봤던 설명문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부를 뭐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뭐 한번 읽어보고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본 단지기,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예습 선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런 인재 예습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톡방을 통해서 학부모님과 학생과 담당 강사가 모두 참여해서 과제를 점검하고 개인별로 맞춤 관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에서는 기파랑 교재를 사용해서 단원별로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강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 그날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숙제로 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반복 숙달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주 완성으로 내신 대비 수업이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당연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